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스치고 단단한 그의 몸이 내 모든 것을 올가매는 순간 나는 50평생 처음으로 완벽한 해강감을 느꼈다. 땀으로 젖은 그의 젊은 목덜미에 얼굴을 묻자 낯설지만 강렬한 남자 향이 코끝을 찔렀다. 이건 배신이었고 복수였으며 동시에 구원이었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한꺼번에 깨부수는 듯한 이 쾌감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내가 남편을 배신한 그 여자의 아들 품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줄이야.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지독하고 달콤했던 복수극의 서막을 이제부터 남김없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50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나는 텅 빈 집에서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니 이 넓은 집은 나와 정막 단둘만의 공간이었다. 한때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나를 가구처럼 대했다. 말도 눈길도 그 어떤 온기도 내게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태블릿에서 띵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쳐다본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항공권 예약 확인 메시지였다. 김민준, 박수희님, 다낭행 항공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박수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날짜는 정확히 내 생일 주간이었다. 남편은 그 주에 회사 일로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 미안하지만 생일은 나중에 챙기자고 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태블릿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메시지 앱을 열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희작이, 민준작이라고 저장된 두 사람의 대화는 내 결혼 생활 25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당신 부인이랑 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지? 당연하지. 너랑 있는 순간순간이 천국이야. 그 여자랑은 숨 쉬는 공기로 아까워.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나였다. 수백 개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태블릿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슬픔보다는 배신감, 배신감보다는 모멸감이 더 컸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계획해야 했다. 그날부터 나는 탐정이 되었다. 남편의 뒤를 밟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의 차에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확인했다. 김민준, 박수희라는 이름 세자로 검색을 시작하자 그녀의 신상은 금방 드러났다. 그녀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42살의 이혼녀였다. SNS에는 온통 명품과 해외여행, 그리고 남편이 사준 것으로 보이는 선물 사진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웃는 얼굴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나는 칼날 같은 증오를 갈고 닦았다. 젊고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 남편이 나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나는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냈다. 오피스텔이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섰고 나는 어둠 속에서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나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온갖 상상에 몸을 떨었다. 내 남자가, 내 지난 세월을 함께한 그 남자가 다른 여자의 몸을 탐하고 있을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시작되었다. 나는 복수의 증거를 잡기 위해 그 여자의 갤러리 근처 카페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갤러리에서 그 여자와 함께 나오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서늘하면서도 반항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언뜻 봐도 20 중반쯤 보였다. 그 여자는 남자의 팔짱을 끼며 애교빛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엄마랑 저녁 먹고 들어가지, 어? 아들이라니.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저 남자가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남자는 귀찮다는 듯 팔을 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됐어, 약속 있어. 모자의 대화는 냉랭했다. 남자의 눈빛에는 엄마를 향한 경멸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저 눈빛은 나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배신당한 자의 눈빛. 그날 이후 나는 내 복수의 목표가 남편과 그 여자에서 그 여자의 아들로 바뀌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이름은 이현우, 나이는 24, 근사 명문대에 다니는 복학생이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학교 커뮤니티나 친구들의 계정을 통해 그의 사진과 일상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늘 무표정이거나 어딘가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 역시 엄마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내가 파고들어야 하는 빈틈이었다.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섭반남은 유연을 가정해야 했다. 나는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 단골이 되었다. 며칠을 허탕쳤지만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전공서적을 뒤적거리는 그의 옆모습은 생각보다 더 날카롭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마치 실수인 척 들고 있던 책 몇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머! 와르르 쏟아지는 책들.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최대한 당황한 그리고 연약한 중년 여성의 얼굴을 연기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책을 주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단단했다. 책을 건네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아주 잠깐 스쳤다.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착각. 나는 일부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학생.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차가웠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미끼는 성공적으로 던져졌다. 두 번째 만남은 좀 더 대담하게 접근했다. 며칠 뒤 같은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저번에 책 주워준 학생 맞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마치 이 아줌마가 왜 나한테 접근하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학생, 혹시 박수희 관장님 하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떻게 하시죠? 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제가 그 갤러리 근처에 살거든요.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거 몇 번 봤어요. 혹시 아드님인가 해서요. 정말 잘생겼네요. 그의 경계심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참 미인이시라고요.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참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시고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단어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는 내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나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그의 눈동자 안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 탐색했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그날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작은 번역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짓으로 만든 명함이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사는 게 힘들 때, 어른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넘게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초조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이연우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 더 서늘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시죠?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예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만나는 남자 김민준 씨 아내예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충격,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른 입술만 달싹였다. 나는 그의 혼란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복수라는 이름의 불씨를 지폈다. 현우 씨도 힘들었겠네요. 나처럼? 그 한마디에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의 끝없는 남자 관계 때문에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그리고 이번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큰 환멸을 느꼈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우리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리고 은밀하고 위험한 공범이 되기로 약속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하나. 그 두 사람 갈라놓는 거. 그날 이후 우리는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수시로 만났다. 만남의 장소는 주로 내 차 안이었다. 좁고 밀폐된 공간은 우리의 비밀을 나누기에 완벽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데이트를 망치기 위한 유치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했다. 레스토랑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에 장난 전화를 걸고 익명으로 갤러리에 불륜을 암시하는 꽃바구니를 보냈다. 계획이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처럼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차 안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면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울 때, 그의 손가락이 핸들을 감아줄 때 드러나는 단단한 힘줄, 가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풍겨오는 젊은 살결의 냄새. 나는 50평생 잊고 살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아줌마라고 부리지 않았다. 대신 지연 씨라고 내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은 소녀처럼 떨려왔다.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또다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내 모습에 그는 당황한 듯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의 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컸다. 나는 그 온기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아주 가까운 거리, 창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그의 시선이 내 눈물 젖은 뺨을 지나 입술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뜨거웠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 남자, 지연 씨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떡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득하게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안 된다는 이성과 그래도 괜찮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때 그가 속삭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가 뭔 줄 알아요? 나는 대답 대신 떨리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이글 거렸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물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복수 계획은 대담하고 파괴적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 눈앞에서 서로를 욕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가기로 했던 그 호텔, 바로 그 옆방을 예약했다. 모든 것은 현우가 준비했다. 그의 대담함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짜릿한 흥분을 안겨줬다. 약속된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방에 들어왔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검은색 셔츠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다. 24살 청년이 아니라 완벽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와인병을 들고 와 잔에 따랐다. 긴장 풀어요. 낮은 목소리에 나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와인잔을 든 우리의 손이 스쳤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불처럼 뜨거웠다. 이제 곧 시작되겠네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서워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창가로 인도했다. 동규리창 너머로 옆방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남편과 그 여자의 그림자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현우가 내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내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의 한 손은 내 허리를 감았고 다른 한 손은 내 톡을 잡아 부드럽게 자신을 보게 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장을 스치고 그의 단단한 몸이 내 모든 것을 올가매는 순간 나는 50평생 처음으로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다. 땀으로 젖은 그의 젊은 목걸미에 얼굴을 묻으자 낯설지만 강렬한 남자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는 끊임없이 내 귓장에 속삭였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편이 닿는 곳마다 내 피부는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창밖의 야경도 옆방의 그림자도 세상의 모든 소음도 사라졌다. 오직 그의 숨소리와 내 심장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지나 쇄골을 아프게 물었을 때 나는 나지막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신음이었고 기도였고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모든 둑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호텔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계획대로 호텔 복도 CCTV에 일부러 찍힌 사진과 방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야릇하게 겹쳐 보이는 사진 몇 장을 익명으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각각 전송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극적이었다. 남편은 길길 뛰며 난리를 쳤고 그 여자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다고 했다. 그들의 역겨운 로맨스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혐오만이 남은 채 그들은 처참하게 헤어졌다. 남편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그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독히도 달콤한 비밀이 생겼으니까. 현우와 나는 그 후로도 가끔 만났다. 우리는 더 이상 복수의 궁범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위험한 연인이 되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짜릿한 쾌락과 해방을 맛보았다. 텅 비었던 내 삶은 이제 그의 젊은 열기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의 복수였고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